안녕하세요. 부산의 박혜정입니다. 오늘은 6번째 대선 19대 대선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후보 공약 중에서 청년들 쪽에 공약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하는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실제 청년 실업률이 10.7% 엄청납니다. 저희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평균 두세 군데를 이렇게 선택해서 갈 정도로 취직할 때는 별로 걱정 없이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때는 고도 성장기였죠. 지금처럼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 정도를 사회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적어도 대기업의 70%, 80% 그 사이일 때이기 때문에 소득격차도 심각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19대 대통령 선거가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차대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한테 나름대로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긴 하는 거지만, 이 중요한 시기를 청년들한테 꼭 한마디라도 전해서 청년들이 선거를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일로 치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아시다시피 81만 개 공공일자리 공약했죠.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자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심각한지, 또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대변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 공약을 보고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문재인 후보 공약 중에 청년 부분만 제가 한번 소개하는 순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 공약을 제가 한번 쭉 다 출력을 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공약 순위 5번째입니다. 제목이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공약 분야는 재정경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요.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고 공약했습니다. 목표는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 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게 큰 목표고요. 그 다음 이 방법론적으로는 청년 고용 할당제를 확대하겠다. 공공부문의 현행 3% 되어 있는 것을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것을 이행하겠다. 그 의무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리고 의무고용제 불이행 기업에게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군요. 또 한 가지는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도입한다 합니다. 이 부분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대상이고요. 중앙지방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 활동을 증명할 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대목인데요. 청년 신혼부부 집걱정, 임대료 걱정 해결이라는 것을 공약했어요. 여기에 보면 신혼부부에게 공공
임대주택 30%, 약 20만 호를 우선 배정하겠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 정착금 지원, 요거는 2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생애 최초 전월세 보전금 융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고요. 월세 30만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 5만실을 공급한다고 하고요.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시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한다. 그리고 대학 기숙사 수용 인원을 5만 명으로 확대한다. 수도권에서 3만 명, 수용 인원 5만 명을 전개한다. 이런 거 이야기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해가지고요.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제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고요. 알바 체당금제를 도입해서 체불 사실 인정만으로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가 그 해당 기업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걸로 이렇게 공약을 했군요. 그리고 알바 존중법 도입을 해가지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제한한 근거를 마련하고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폭형의 지속적 폭언을 포함하는 걸로, 이를테면 그런 거죠. 업주들이 물리적인 폭행이나 위압을 강하진 않지만 폭언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폭행 범위에 넣겠다, 이러고 공약을 했군요. 그리고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 알바에게는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걸로, 그리고 퇴직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청년고용할당제나 구직촉진수당, 알바존중법은 올해 내에 법률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청년주거비는 올해에 법령 정비를 하고 내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을 추진하는 걸로 공약하네요. 그 재원조달 방안으로 청년 구직 촉진수당은 연평균 5,400억 정도 이렇게 하고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을 활용하는 걸로 공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청년이 그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대통령 공약에 청년 부분이 확실히 들어가 있네요. 제가 느낀 거로는 이렇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한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그러면 집이 있어야 되죠. 이런 주거비 때문에 결혼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여기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30만호 약 30%를 신혼부부들한테 우선 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많이 건설해서 청년들에게 이 배우자하고 살 집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획기적으로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방법은 공공임대나 국민임대, 영구임대 여러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지금 왠지 그 임대주택에 산다 그러면
빈부격차를 느끼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장차 지금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이 집을 가지고 축제의 수단으로, 재테크 수단으로 삼지 않는 시대가 빨리 와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런 법률적인 뒷받침을 점차 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어디에 이동하거나 주거하는 것은 이 태어난 순간부터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대동사회를 꿈꿨던 우리 조상들, 소위 말하는 고조선이죠. 그때보다도 우리가 이게 반드시 낫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해졌죠. 그러나 도둑이 와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문 열어놓고 사는 고조선 시대보다 더 낫다고도 분명히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대선주자는 아니지만 제가 어떤 공직이나 어떤 여러 가지 활동 범위 내에 있을 때에 국가가 이 집을 가지고 재산 정식으로 삼지 않는 여러 가지 입법 조치들을 향후에는 해야 된다. 물론 이 과정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같이 이 거대한 토론을 거쳐서 법 제정에 나서야 되겠죠. 지금도 강남 부동산 불패 여전히 일정 부분 통용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집을 가지고 재산 정식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고 국민들이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 정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 세상에 왔으면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진정 나아가야만이 선진 복지강국, 동일 복지강국 시대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문재인 후보의 청년 부분 공약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5년 하고 나면은 또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정부 또는 의회 정치 지도자들에게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 투표를 통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어떻게 해달라, 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건설해달라, 이런 구체성 있게 행동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그 전제는 투표를 해야 되겠죠. 투표함으로써 정치가들이, 선출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시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들이겠죠. 그분들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거 선거에 나서달라, 투표에 나서달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제가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정책으로 담아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높은 투표를 갖고 있는 해당자부터 분명히 입법을 먼저 할 것이니까요. 우리 사회는 아쉽게도 아직 청년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습니다. 심각한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국회에 아니면 지방의회에 청년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불균형적인 시대를 끝내는 방법은 청년들이 나서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액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19대 선거에 대거 참여하시고 그 결과를 정치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일련의 사회 활동,
운동 이런 것을 이어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6번째 대선 이야기 했는데요. 다음 분은 우리 시대의 젊은 여성 청년들 중에 여성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제가 섭외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 방송 보지 못하더라도요, 제가 전파하면 유튜브에도 올릴게요. 많이 보시고 투표에 참가해서 우리 시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박혜정입니다. 부산입니다.